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엄지척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전기차 부품주 다시 한번 이제 강세 기대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현충을 이후로 촬영 일자 6월 7일 당시 때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초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2차 전지 종목들과 전기차 부품주들 총 정리를 했으니까요. 요거 자료 집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6월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2차 전지 주식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어떤 포인트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에 대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프리미엄을 고수하겠다라는 전략이 배터리 3사 전부 모두 올해 철회가 되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서 20조를 투자를 해 세계 1등의 LFP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소부장 기업들을 집중 지원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캐파를 확대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극재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제 커지고 있는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굉장히 지금 이 투자 금액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설비 투자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 이후로 LFP 양극재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업체 지금 지분들을 뺏길 수가 있는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 수익성 같은 경우도 급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우려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터리 3사의 미국 증설 계획은 대부분 합작법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배터리 물량들이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LFP로서 라인 전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략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되는가? LFP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2년 전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3사가 중국 배터리다. LFP 배터리는 성능도 안 좋고 이거 개발을 해봐야 뭐하냐. 프리미엄에다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는 개발할 계획도 없고 오히려 지금 이 LFP 대신에 차세대 배터리로서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 메탈 배터리, 하이망간 배터리들을 개발을 할 것을 지금 시사를 했죠. 다만 2년이 지난 현재 상황 속에서 해당 지금 차세대 배터리가 양산 단계로 들어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 현재 지금 이 LFP 배터리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좀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배터리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지금 올해부터 배터리 3사들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빠지지 않고 현재 지금 이 LFP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2년 전에 프리미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전략 같은 경우는 현재 슬그머니 들어가 버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상용화에 착수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LFP 배터리 R&D 센터를 짓고 그러면서 양산 라인 같은 경우도 확보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라고 하던가 양극재에 있어서도 단가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쪽에서 좀 이런 R&D 센터나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SK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실제 양산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에서 최초로 인터뷰
배터리 2023에서 LFP의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국의 LFP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LFP 배터리를 웬만한 경쟁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LFP 배터리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개발을 목표로서 2026년까지 이 LFP 배터리 개발에 대한 국책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민관 협동으로서 2030년까지 2차 전지에다가 20조 투자, 특히나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하게 되면서 중국의 LFP 배터리보다 뛰어난,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내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다가 최첨단 제품들을 생산을 할 마더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장단을 맞춰줬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소부장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을 확보를 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니켈과 코발트의 확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니켈을 가지고 있는, 니켈의 최대 지금 이제 매장 국가이자 생산까지도 도맡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을 이제 석유처럼 이제 국유화 전략을 밝히게 되면서 니켈이나 코발트는 좋은 가격에 대량으로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 대비를 해가지고 성능 자체는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NCM, 일명 이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 그리고 코발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망간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알루미늄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지금 이 니켈과 코발트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LFP 같은 경우는 리튬에다가 여기 철에다가 인산, 이게 각각의 이제 화학 기호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철이라고 하던가 인 같은 경우는 니켈과 코발트 대비해서 매우 매우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만 대량으로 구하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같은 리튬이라고 하더라도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수산화 리튬이 될 수밖에 없겠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질이 떨어져도 되는 탄산 리튬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3원계 배터리 대비를 해서 수월하게 공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2년 정도 동안에 배터리 업계가 좀 성장을 했거니 소니와 당장 엄청나게 부딪히는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한 7년에서 8년 내에 전 세계 배터리 지금 이제 수요가 10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배, 3배까지만 올라가도 엄청난 공급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제네럴 모터스,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 분야에 앞서 나가고 있는 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저가형 전기차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비싼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은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겠죠. 사실 기본적인 내연기관 대비해서 아직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구매를 하는 거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없이도 완전하게 내연기관과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전기차를 지금 새 업체들이 1, 2년 내에 전부 다 출시를 할 것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저가형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전부 다 탑재가 될 것이고, 이 LFP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LFP 양극재 개발을 위한 국책 과제에 참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원계 양극재 시장에서 LFP를 제외한 양극재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LFP 양극재 캐파를 대규모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 너네들이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매출액이 전부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증권사들의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에 대해서 이 부담이 완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터리 3사가 1년, 2년 정도 동안에 LFP 배터리 개발 안 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매출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가 양극재가 개발이 되면은 결국에 원래 계획이 되었었던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고평가라고 했는데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 탈피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LFP보다 조금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LNF 같은 경우도 LFP 양극재를 과거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기술 검증 절차만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에 양산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LFP 배터리 양산 계획, LFP 양극재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LNF는 테슬라 쪽과 하이니켈 양극재를 직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테슬라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방으로 테슬라에게 직접 납품을 하이니켈 양극재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LNF가 LFP 배터리를 LFP 양극재를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과 협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장기 증설 자금들의 조달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라고 하던가 LNF,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대장주로서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실물 경제로 나가본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커지지를 못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부족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자금들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 에코프로나 LNF 쪽에서 내어줄 수 있는 건 결국에 지분이겠죠, 지분.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고, 이 자체로서 주식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원래 이제, 지금 진행이 된 주식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전체 시가총액이 뭐 만약에 100조인데, 여기서 원래 주식 수가 뭐 한 1000만 장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2000만 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한 주당 차지를 할 수가 있는 가치가 2분의 1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 조달을 통해 가지고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될 것은 뭐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주가 하락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증권사 쪽에서 지목을 하는 게 에코프로나 LNF 대비를 해서 아니면은 다른 양극재 내지는 다른 리튬 생산을 하는, 수산화 리튬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리튬 플러스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 대비를 해서 워낙 모회사 쪽의 자금력이 빵빵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여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뭐 자타공인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이 어마무시하죠. 특히나 자본으로 먹고 사는 철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조달이 여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 최선호주로서 항상 포스코 퓨처엠을 지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에서 삼성 SDI로서 지금 고객사를 다변화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될 것으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2차 전지 업계 쪽과 사모펀드 간의 자금 유치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양극재 경쟁 업체 대비해서 PER이 10배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내 다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주가가 원래 계획이 돼 있는 한 10년 뒤에 모든 실적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결국에 지금 이 2차 전지 업계가 은행에게 대출을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대출을 끌어 쓸 수 있는 한도를 전부 다 써서 결국에 얘네들이 이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사모펀드에게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결국에 사모펀드가 몇 천억을 내주면은 몇 천억 어치의 주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가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30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줘야 되고 현재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아니다. 너네 끽해봐야 뭐 10조 정도다. 10조에 맞춰가지고 지분을 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계와 사모펀드, 돈의 쩐주들의 기업 가치에 대한 눈높이 차이가 굉장히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시에 자금 조달이 늦어지고 있고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조달을 하고 있는 이 전환사채 물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양극재 업체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캐파를 확장을 하는 계획에 따라서 LFP 배터리에 대한 증설 계획이 전무합니다. 최근에 겨우 터져준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를 위한 LFP 캐파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LFP 캐파지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LFP 배터리 증설 계획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양극재를 개발도 못했고 LFP 배터리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지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국내 기업들이 만들던 3원계 내지는 이제 망간에다가 알루미늄까지 다시 더해가지고 다원계 배터리들 이런 것들과 같은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슬러리 설비부터 해가지고 전극 공정에다가 조립 공정에다 뭐 활성화 공정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전혀 다른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LFP의 핵심 같은 경우는 3원계 대비해서 굉장히 원활한 공급망에 따른 대량 생산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3원계는 성능이 좋은 거는 오케이인데 LFP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중국의 지배력이 높아진 이유가 LFP 배터리는 리튬만 그냥 때려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할 필요도 없이 탄산 리튬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지금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깨작깨작 조금의 LFP 배터리를 만드는 것으로는 LFP 배터리 쪽에서 경쟁력이 전혀 나지가 않는다. 그냥 중국 LFP 배터리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LFP 배터리의 채택률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양극재 업체들의 고민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계획이 돼 있는 3원계 양극재 캐파 증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양극재 업체들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중장기 캐파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수조 원, 뭐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8조 원,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2천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 수조 원을 전부 다 외부에서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얘네들이 이렇게 지분을 넘겨주면서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고 그러면서 지배력이 회사의 지배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런 위험을 겪고도 이런 LFP 양극재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중국의 양극재 업체, 중국의 LFP 양극재 업체와 맞설 수가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FP 개파 확보를 위해서 합작법인이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배터리 3사와 양극재 업체가 반반씩 투자를 해가지고 양극재 합작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던가, 마치 이제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이제 합작법인으로서 에코프로 EM을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합작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던가. 결국에 합작법인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매출에 대한 지분이 나뉘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대비를 해서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 동력이 생기는 것은 맞으나, 단기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개발하고 나가지고 미국에다가 LFP 캐파도 또 증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라고 하던가 주주 가치 희석에 따른 주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목표 그런 매출들이 현실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목표한 모든 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지금 현재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LFP 쪽에서 중국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커지는,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폭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현재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3사의 미국 캐파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합작법인을 위한 투자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네럴 모터스와의 합작법인이고, SK온 같은 경우도 포드와의 그런 이제 글로벌 SK 이런 이제 합작법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와 이제 합작법인이다라고 하던가, 결국에 지금 대규모 이런 공장들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합작법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이 합작법인이 수십조 원의 그런 투자 금액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합작법인의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3원 개 배터리 캐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굳이 이거를 고객사들이 원한다고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익성을 잘 뽑아낼 수 있는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바꿀 이유가 없겠죠. 바꿀 수도 없겠고, 장비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캐파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원계 배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로 라인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배터리 3사가 LFP 캐파를 확대를 하려고 하면은 전혀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배터리 업계가 LFP 추가 투자에 따라서 전체 캐파가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중국 업체만 먹으라고 내비뒀었던 그 파이를 같이 이제 뺏어 먹고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뛰어드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 기대감이 들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LFP 설비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배터리 장비 업계가 역대급 매출이 한 방에 폭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2차전지 업계에 있어서 이 LFP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까지는 중국 배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게도 무시를 받고 투자자들에게도 무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업계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다가오지 못했었던 그런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가의 급등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종목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CIS입니다. 고에너지 밀도 LFP 개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에코프로 BM과 함께 국책과제 주간 연구 기관으로서
기업으로서 선정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LFP 배터리용 건식 코팅 장비를 개발을 해서 LFP 배터리의 초격차를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SFA라는 기업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 있는데 SFA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장비라고 하던가 이런 하이테크 쪽에서 종합 장비 산업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양사 간의 시너지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차세대 배터리 장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첨보입니다. 특수 리튬염과 첨가제를 생산을 하는 소재 기업입니다.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이온 전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높은 농도의 리튬염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국 대비해 가지고 첨보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높은 가격 경쟁력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전해질 업체보다 첨보가 전해질이 더 싸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소재 업체 대비를 해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양극재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7% 8%밖에 안 돼요. 사실 장사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워낙 이제 업계의 특성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런 소재 업체 대비해서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20% 가까운 수익성을 지금 이제 확보를 하고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감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첨보가 LFP 배터리 채택률에 대한 최대 수혜로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지금 증권사 목표가도 50% 이상이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바텍입니다. 국내 유일한 자석 전문 상장사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이 페라이트 독자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히토류 무기화에 따른 그런 수혜를 제대로 이제 받아줄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전자석 탈철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신사업으로서 진출을 했고요. 하반기 지금 이제 배터리 고객사들과 테스트 예정으로서 내년부터 이제 신사업들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다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다시 한번 이제 급반등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6월 7일 에코프로 필두로 2차 전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전기차 부품주로서 배터리팩 조립 업체들, 어셈블리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덕양산업이다라고 하던가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지금 90%에서 200% 정도 가량의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죠. 이 해당된 포인트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쪽에서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정리를 드렸어요. 이거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얘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죠. 여기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은행 어플 설치하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생긴데 들어가셔가지고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우측 상단에 영어로 로그인 버튼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디 가입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체크박스 동의합니다. 이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로 쓰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성함까지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괜히 이거 주식 이런 것들 받았다가 광고 오고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다.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리기 어려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당일 상한가나 급등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자마자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있죠. 이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전기차 부품,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게 되면은 첨부 파일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추천주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삼화전자 이런 종목 뭐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안에 20% 가까이 급등세 또 나타나 줄 수가 있겠고요. 그 전주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윈팩 같은 종목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0%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 줬습니다. 당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6월 7일 찍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유니슨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런 종목들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체크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지금 매일매일 추천주 종목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장전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 증권투데이에서 지금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미국 증시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 캐치를 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슈에 있어서 애플의 신제품 기대감이 나타나 줄 수가 있겠죠. 관련된 내용들 오늘 상승세 또 기대가 또 나와줬었고요.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다음 이제 내용으로서 또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었죠. 당장 지난주에도 찍어드리고 오늘 이제 수산주 쪽 모두 다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뭐 보라티알 이런 종목들 신라 SG 누보 이런 이제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서 뭐 너무 많은 금액들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하시면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벌어 간다. 이런 이제 간단한 마인드로서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타 매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